네, 이제 마지막 타임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으세요? 괜찮죠? 막 빠르고 막 저 혼자 달리는 건 아니죠? 최대한, 적절한 속도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는 대손색 공제신고서 챕터입니다. 우선 요걸 하시기 전에 저번 시간에 하셨던 것 중에서요,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잠깐 화면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저번에 막 여러 가지를 입력을 했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요 8번 대손색 가감이라는 부분이 있었었죠. 그때 요거는 이제 뭘 넣는 거냐면 대손색 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 색을 이렇게 넣었고, 맞죠? 그리고 예전에 대손색 지금은 입력하는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화면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 대손세 공제를 받았다 하면 마이너스 해가지고 80만원 이렇게 우리가 넣었었고, 그 다음에 공제 받은 거 다시 돌려받았다 하면 플러스로 양수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넣었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셉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대손세액 공제라는 거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팝니다 먼저. 그리고 외상으로 물건을 팔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영수증은 제가 제대로 끊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수증을 끊어준 거에 대한 세금을 내가 나중에는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나한테 돈을 못 갚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을 못 내겠다 라고 신청하는 게 바로 대손을 당했으니 그 금액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달라,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컨셉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그냥 금액이 나오면 보이는 대로 세액공제면 마이너스, 다시 환급받았다면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바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에서 작성이 또 추가적으로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입력이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총 금액이 입력되는 부분인 거고,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에는 걔네들의 세부 내역이 이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법상에서 이야기하는 대손세액공제 적용 요건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재화나 용역을 내가 제공한 거, 그것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줄 거세요. 대여금은 제외한다. 대여금을 못 받으면 대손 처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대손세 공제를 받으려면 내가 실질적으로 물건을 팔았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낼 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대손세 공제를 받는다는 이야기지, 대여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밑에 보시면은 외상매입금과 받으럼, 미수금이 있죠. 외상매입금 받으럼은 아시겠지만 상품이나 제품을 판 거래고요. 미수금은 그 이외의 자산을 판매한 거래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뭐를 팔든지 간에 이득 얻었으면 세금 내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수금 또한 여기서 말하는 적용 요건에 해당되는 채권이 될 수 있다. 됐나요? 그 다음 사유 요건인데, 요거는 사실 뭐 외우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따가 메뉴에 가셔서 보시면 메뉴에 다 사유가 나와 있어요.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정리할 게 뭐냐면,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건 아시면 되는데 5번이 줄을 꺼놓으세요. 5번. 그러니까 부도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야지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나머지는 그냥 이런 사건들, 사망, 실종, 강제집행 이런 게 발생하면 되거든요. 근데 부도는요, 6개월 동안 지켜본 후에 그 이후에까지도 돈을 못 받으면 공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면 부도가 났다고 해서 바로 돈을 못 갚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도는 6개월 경과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기간 요건, 공급일로부터 5년인데 5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거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내가 외상으로 판매한 거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5년이 지나고, 지금 이거 잘 읽어보셔야 될 게, 공급 날짜, 내가 물건을 판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간까지. 말이 혹시 어렵잖아요. 이건 예를 들면 확정 신고는 보통 6월 말 아니면 뭐 12월 말이겠죠. 그거까지는 아시겠죠, 대충.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뭐 한 6년 전, 뭐 5월 15일 날 내가 팔았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1년, 2년, 3년, 4년, 5년, 5월 15일이 나오죠? 5년 후에.
근데 그 5월 15일이 확정 신고 기한으로 치면 4, 5, 6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6월까지 인정.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5년 이전의 거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5년 이전의 건 안 됩니다. 일단 그걸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신고 요건은 됐고요.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74-1번입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것만 구분하신 다음에 입력은 매우 쉬워요. 자, 하나씩 가볼게요. 당사는 2017년 1월 5일 부가세가 과세되는, 요거는 이제 연도가 다 18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문제 자체는 17년도 문제라서 17이라 돼 있지. 그래서 그냥 연은 안 볼게요. 1월 5일 어떤 거래처에 제품을 팔았다. 그때 난 약속어음으로 팔았고, 이거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포함 줄 거세요. 근데 2017년 5월 8일에 부도가 발생했다. 지금 부도 발생은 아까 포인트가 뭐였냐면 6개월 이후에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죠. 4, 5, 6. 그러니까 6월 말 시점으로 봤을 때 5월 8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냐는 거죠.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가로 1번은 입력할 수가 없다. 얘는 지금 대손세 공제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갑니다. 외상 매출금 중에서 2월 9일 날 내가 외상 매출금 5,500만 원, 얘는 2월 9일에 있었던 사건이다. 2014년이네요. 2014년 2월 9일 날 있었던 사건이다. 근데 지금 2018년이니까 일단 4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5년은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이 외상 매출금의 횟수를 위해서 당사는 법률상 노력을 했고 못했다. 키워드는 요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 아까 소멸시효 완성은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되는 겁니다. 요거 이따가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2015년, 그러니까 예전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었던 금액 중에서,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예전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었던 이라는 말은요, 이때 당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금액이 1650만원 부가세 포함인데 60%인 990만원 부가세 포함을 회수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990만원에 대해서 예전에 대손세액 받았던 거 토해내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토해라.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고, 요 괄호 안에 대손 사유는 직접 입력할 것을 체크해 두세요. 2번과 3번 차이는, 양가로 2번은 일반적인 그냥 대손세액 공제를 입력하시는 부분이고요. 양가로 3번은 대손세액 공제 예전에 받았던 거 토해내는 사건이에요. 토입니다, 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은 키워드가 사망이에요. 세 번째 줄에 사망. 자, 그러면 요 부분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부가세 신고서는 아니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여기 있습니다. 띄우고. 자, 이 문제에서의 날짜는 4월부터 6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대손 확정일은 연도를 다 18년도로 바꿔서 2018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부터 보시면 되는데, 2018년 2월 9일자네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손 금액입니다. 대손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가격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기억 잘 해주시면 돼요. 거래처는 임의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손 사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서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양가로 2번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이었죠. 6번. 그 다음에 뭐 밑에 성명, 소재지 뭐 넣어라 돼 있는데, 이런 거는 거래처가 제대로 됐으면 상관없이 그냥 안 넣으셔도 돼요. 거래처 인정사항은 기본적으로 보통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문제, 잠깐만요. 문제에서 어느 정도 인정사항이 나와 있었네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니까 넣겠습니다. 문제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우선은 홍백도라고 넣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사실은 실제 이 데이터를 까시면 아마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온전하게 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넣는 게 조금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출 문제가 74회니까 74회를 제대로 깔고 한다면 아마 그 거래처 이름을 내가 백두상사라고 넣었다면 홍백두 이런 게 뜰 거예요. 혹시나 안 뜨면 안 뜨는 건 우리가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은 거래처가 일단 다르니까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로 한다면. 됐죠? 그것만 이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시면 2017년 6월 17일 그러니까 18년 6월 17일 회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보세요. 2018년 6월 17일.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금액이 990만 원이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990만 원을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대손색 공제가 되는 애들을 넣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 걔네들이 이제 양수로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하지만 그네들을 이제 뭐 지금 회수했기 때문에 공제받는 거 취소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넣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헷갈릴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우리가 부가 다 반대로 넣었었거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넣을 때는요, 대손색 공제되는 거를 마이너스로 넣고 이렇게 환급받는 거는 양수로 넣고요. 지금 이 메뉴 자체에서는 대손색 공제되는 거는 양수고 음수.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헷갈리게. 거래처는 또 아까처럼 넣고, 그 다음에 사유는 대손채권. 지금 아까 전에 문제를 보시면 3번 사유인데요, 직접 넣으라고 했어요. 7번이라고 넣은 다음에 대손채권 일부 회수라고 직접 넣으라 했어요. 7번 넣으시고 입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대표자 성명도 대표자 성명만 일단 이상색 넣을게요. 기본적으로는 들어갈 거예요. 이게 데이터가 막. 자, 마지막으로 사망사건입니다. 사망한 날짜는 5월 20일이네요. 0520. 자, 그 다음에 금액은 770만원. 거래처 또 임의로 놓고 사망으로 갑니다. 사망 3번. 정태안.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총 3가지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63-1번 문제 같이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2기 확정분입니다. 7, 8, 9, 10, 11, 12. 자, 읽어볼게요. 양가로 1, 2, 3번 봅니다. 항상 OX로 갑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양가로 1번 갈게요. 8월 1일 충성물사에 예전에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고요. 그 다음에 대금 1100만원을 어음으로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음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도어음을 받았다.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부도 확인 받은 지 6개월이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5월이죠. 이거 보시면 연도를 연도 때문에 좀 헷갈릴 것 같긴 한데 문제가 2015년도 기준이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면 2014년에 이거는 작년에 팔았다. 물건을 팔았었다. 받을 돈이 있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보세요. 부도 확인이 5월 5일날 부도가 났다. 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2기 확정이잖아요. 12월 말이 끝이잖아요. 그럼 12월 말 시점으로 봤을 때 6개월이 지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도로부터 6개월 지난 거는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당사는 충성물산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이거는 그거예요. 충성물산이 돈 못 갚으면 건물에 있는 거 가지고 뭐 어떻게 가져가겠다. 이미 그런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손세액 공제 아직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저당권을 가지고 대손 그 금액에 대한 걸 회수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키워드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이 있다면 대손색 공제하기 이전에 너희 둘이가 완만하게 합의를 해서 돈을 받든지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못 받게 된다면 그때 대손색 공제를 해주겠다. 그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양가로 1번은 안 됩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양가로 2번. 문제를 보시면 외상 매출금이 있다. 이 말은 내가 물건을 예전에 팔았다는 뜻이 되겠고, 두 번째 줄 외상 매출금 횟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못했다 라고 하죠. 그리고 10월 20일 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건 이제 올해 10월 20일 1일에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입력할 수 있겠네요. 동그라미. 그 다음 2008년도. 요거는 이 문제 연도를 좀 보시면서 이야기할게요. 2008년도 1월 3일자로 상신건설에 물건을 판 적이 있었어요. 그때 외상 매출금도 있었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2015년 요때까지도 못 받은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몇 년이냐는 거예요. 지금 5년은 넘었죠. 5년은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대손색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아까 기억나세요? 요 위에 요거 있잖아요. 기간 요건이라고 해서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간까지.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를 지금처럼 낼 거예요. 애매하게 5년 딱 걸쳐가지고 카운팅을 하게끔은 문제를 안 낼 거예요. 그래 내면은 다 서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처럼 2008년으로부터 2015년이면 지금 5년은 훨씬 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안 되네, 기간으로. 그럼 지금 넣을 수 있는 거는요, 양가로 2번밖에 없습니다. 자, 양가로 2번 넣어보겠습니다. 날짜는 밑에 2015년인데 요거는 2018로 넣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2018 데이터베이스라서 올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거든요. 그 다음 있는 대로 넣겠습니다. 거래처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6번입니다. 그 다음에 최영광, 여기까지. 지금 63-1번 문제는 2번, 양가로 2번만 입력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래 넣었고요. 그 다음에 61-1번 할게요. 입력은 요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56-2번 문제는 제가 포인트만 찍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1-1번 읽어보겠습니다. 1기 확정입니다. 그리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먼저 첫 번째 파산이란 말 보이시죠? 이게 이제 사유가 되는 겁니다. 파산. 자, 그 다음 부도 발생 보이시죠? 두 번째 부도는 6개월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날짜가 2월 28일 날 부도 발생. 아직 6개월은 안 지났네요. 6월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안 지났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입력 못해요. X. 이건 다음 회차 때 넣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사망 보이시죠? 사망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만 입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4월부터 6월로 넣고요. 뭐 불러오지 마시고 날짜는 2018년으로 하겠습니다. 금액은 12100 이렇게 넣고 거래처 넣었고요. 파산 1번. 그 다음에 성명 이종훈. 혹시나 이렇게 대표자 성명 없으면 찾아서 넣으시고 있으면 안 넣으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2018년 6월 20일. 이거는 데이터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가 연도를 바꿔서 넣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양해를 해주시고 2200. 거래처도 요 문제에 있는 것처럼 뭐 LA 산업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처는 임의로 넣고 있는 중입니다. 유병인 이렇게 됐죠?
자, 56-2번은 포인트만 체크하고 입력은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기 확정분입니다. 그래서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고요. 그 다음에 대손 채권들이 세 가지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먼저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있고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사유네요. 이거는 됩니다. 받으러 엄인데요. 부도 발생 보이시죠? 부도 발생은 6개월 이후라고 했죠. 근데 이 문제에 따르면 지금 부도 발생이 11월 3일이거든요. 2기 확정 10, 11, 12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이건 안 된다. 그 다음 장기 대여금 보이세요? 대여금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물건 팔고 생긴 게 아니라 돈 빌려주고 생긴 거랬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 대여금 자체가 안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입력하셔야 될 거는 10월 5일 거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요. 지금 남은 것들도 전부 다 단순 입력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잘 찾아가지고 무엇을 어디에 넣을까 그것만 고민하시면 되거든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부터 해볼게요. 자, 요거의 컨셉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면서 건물주예요. 건물을 가지고 또 임대 용역도 하시는 분인 거죠. 이분은 보시다시피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지금 할 거거든요. 요것도 작성하고 플러스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거 우리 맨 처음 배웠던 거 그것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어떻게 작성하는 거 보자는 거예요. 자, 1번 72-2번 다음 자료는 201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내역이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왜냐면 메뉴 이름이니까. 그리고 계약갱신일은 2017년 5월 1일이다 이래 돼 있네요. 요거를 한번 데이터가 좀 꼬일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되는가. 요걸 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띄우고 이게 아마 연도를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1기 확정이니까 1, 2, 3, 4, 5, 6 한번 넣고 그 다음에 거래처명 신민상산대 거래처는 임의로 넣으세요. 우선 금산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어떻게 넣는지 여기 1동 동은 없네. 동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1층 101호 이렇게 숫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정보들을 하나씩 넣으시면 되는데 우선 면적부터 넣으시겠습니다. 면적은요 87 용도는요 사무실 넣었어요. 이제 임대기간이 있습니다. 임대기간을 어떻게 넣느냐면 여기 적혀있는 그대로 넣습니다. 2015년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그 다음에 2017년 4월 30일까지 이게 첫 번째 계약을 한 거예요. 이 날짜로 한 거예요. 그 다음은 보증금 적혀있죠. 그대로 넣으세요. 1000만원 월세도 150만원 관리비도 20만원 책에 적혀있는 대로 그리고 엔터를 치보시면요 커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커서가 이렇게 엔터 치다 보면 넘어가요.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치시면 날짜가 알아서 갱신이 돼요. 그 다음에 임대기간 지금 두 번째 임대기간 나왔어요. 2019년 4월 30일 책에 있는 대로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계약을 합니다. 그때 보증금이 올랐습니다. 2천만원 그 다음에 월세 180으로 올랐고 관리비 20만원 그대로 이래 갑니다. 됐어요? 지금 날짜 완전 단순 입력인 건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시킨 게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자, 시킨 거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지금 첫 번째로 푸신 문제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작성이었기 때문에 요것만 딱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예 임대차 계약서를 주고 있어요. 넣는 방식은 똑같은데 이제 거기서 넣는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이 밑에다가 추가로 넣을게요. 날짜가 다르나? 일기 확정이니까 맞네. 밑에다가 넣으세요. 아까 72-2회 문제는 첫 번째 줄에 넣었었고 이제 두 번째 요 부분을 넣겠습니다. 따로 지우지 않고 넣어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면 일기 확정 신고 시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 문제는 두 가지 미션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1차적으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을 해야 돼요. 전부 다 기계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서만 잘 봐주세요. 우선 거래처 이름. 우선은 거래처 이름은요. 그 계약서를 보시면 자, 이 계약서를 쫙 보시면 맨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대흥, LT 둘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근데 내가 건물주죠. 건물주면 나는 임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흥은 나라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 데이터가 안 맞으니까 요거까지 명확하게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이름이랑은 달라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내 이름 소백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보자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임대인이라면 상대방은 LT이겠거니 그걸 알자는 거예요. 됐어요? 물론 지금 또 LT를 입력하면 안 나와요. 데이터가 다르니까요. 근데 지금 임차인을 가서 그러니까 임차인 여기에다 동그라미 치란 뜻이에요. 여기에다 치시고 거기에 있는 거래처 이름을 넣자. 그걸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았으면 이제 그 거래처를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하나 BCT 이렇게 넣었고요. 저는 여기 데이터를 좀 맞추는 작업을 하려고 하면 교재 작업이 좀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기출 문제만 가지고 와서 조금 이렇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좀 쳐셔야 돼요. 먼저 여기 1동 2층 202호 동그라미부터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용도는 사무실 동그라미 면적은 33. 그 다음 밑에 보증금 1000만원. 그 다음에 월 임차료 차임 보이시죠? 차임 요겁니다. 월세가 100만원. 계약금은 따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증금과 월세만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밑에 보시면 2016년 6월 1일부터예요. 그 다음에 2018년 5월 30일까지고요. 이게 계약기간이라고요. 됐죠? 지금 필요한 정보는 다 체크했고요. 이제 넣어볼게요. 1동 2층 202호 그 다음 면적은 33 용도는 사무실 체크한 거가 어디 있는지만 기억하시고 그걸 어디에 적는지만 아시면 된댔어요. 날짜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 관리비 없어요. 관리비가 적혀있으면 관리비를 넣으시면 되지만 이 문제에서는 따로 관리비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안 넣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끝난 거예요. 계약갱신은 지금 계약갱신을 애초에 안 했기 때문에 넣을 게 없어요. 그냥 스페이스 엔터 해서 씌울게요. 요거는 뭐 됐습니다. 자, 이게 1차 미션이고요. 2차 미션을 알려드릴게요. 나는 건물주거든요. 지금 월세를 보세요. 아랫줄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아랫줄에 월세 등 800만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월세를 받았고요. 건물주들은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 이해가세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거래가 8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번 그 기간 동안 요 800만원은요 요 위 4월부터 6월까지 내가 받은 월세를 뜻하는 거거든요.
물론 요 금산 거랑 아마 합쳐져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금산 거랑 합쳐진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입력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서 입력할 때는 뭘 보시면 되냐면 요 아래쪽 요것만 보면 돼요. 이게 월세가 현재 800만 원이야. 자, 부가세 신고서도 같이 띄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날짜가 4월부터 6월까지였죠. 그러면 4월부터 6월이라고 여기다가 넣고요. 지금 이게 뭔가 나오긴 했는데 실제 시험실 칠 때는 이런 거 안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빈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혹은 나오더라도 문제에 넣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아마 보통은 빈칸이 나오든지 뭐 안에 뭐가 들어있더라도 그렇게 뭐 많이 들어있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빈칸인 상태에서 반영시켜야 될 것만 알려드릴게요. 월세 등 800만 원이죠. 네, 월세 받았다 있죠. 그럼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돼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거예요. 과세 800만 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건물주들은 보증금을 몇 억씩 받잖아요. 결국 그건 어차피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간주임 보증금, 그 보증금을 은행 통장에 만약에 넣어 놓는다면 이자 수익이 생기겠죠. 적어도. 그러니까 세법에서 일하는 거예요. 네 보증금을 은행에만 넣어도 이자 생기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산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산식을 몰라도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 요 간주임대료 요 119835 보이시죠? 이게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계산을 한 거예요. 당신은 간주임대료 119835입니다. 이거 내세요라는 뜻이거든요. 이만큼 이득이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보증금 때문에. 근데 지금 나는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진 않거든요. 보증금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4번에 넣으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4번에다가 지금 119835 밑에 여기 가운데 있는 거 그대로 넣습니다. 어디에 있는 숫자를 어디에 넣는가 그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지금 방금 월임 차료, 월세 등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그리고 기출문제 답안을 보면 숫자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그 기출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그 루트를 잘 기억하세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문제는 그 다음 문제는 따로 넣진 않을게요. 어차피 똑같거든요. 적혀있는 그대로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있죠. 62-1번 문제 있죠. 그거는 또 하는 방법이 똑같고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넘어갈게요. 이제 거의 진짜 다 왔어요. 자, 메뉴를 좀 끌게요. 그리고 항상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때. 자, 그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갑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령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수령을 했다는 말은 영수증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나는 물건을 샀다라는 뜻이죠. 나는 매입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매입 매출전표 할 때 배웠습니다. 매입 매출전표 할 때 카드 명세서 거래가 카과였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거래가 현과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 서류에는 매입 매출전표에서 넣었던 카과, 현과 그러니까 뭐 카면, 현면 이런 것들 어쨌든 나는 매출전표 받은 것들에 대한 거래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걸 아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거래들을 또 모아서 만드는 서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론 정리 간단하게 해놓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책 있나요 혹시? 요거를 좀 볼게요. 신용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공제가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거. 요거는 공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 자체가 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줘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물건을 팔더라도 10%를 세금 안 내요. 반의가세자는 조금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영수증 받으면 안 됨. 두 번째, 업종인데 미용, 이발, 운수업. 요거는 제가 아마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택시기사나 버스기사한테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면 안 되는 것처럼 카드 명세서 카드로 끌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세금 공제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업종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불공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히 불공제 되죠. 그 다음 세금 계산서도 받고 카드 명세서도 받았으면 세금 계산서가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카드 명세서는 공제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 바로 80-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메뉴는 신용카드 왼쪽에 있습니다. 수령, 발행이 아니라 수령,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2기 예정이라 되어 있네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그 다음 날짜 나옵니다. 날짜는 요수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사업용 신용카드는 서울카드, 카드 번호가 있고, 자료 입력 시 뭐 이렇게 넣으라 되어 있고, 요 세 개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먼저 OX를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7월 30일 택시 보이시죠? 운송업이라서 X. 그 다음 두 번째 탕비실 음료수 이상 없고요. 카드 잘 썼어요. 서류도 잘 돼 있네요. 이거 O. 그 다음 프린트 토너 구입 이상 없고, 영수증 현금 영수증 잘 받았어요. 그럼 밑에 두 개를 넣어 볼게요. 자, 날짜 8월 3일 0830 0803. 자, 그럼 구분 잘 보세요. 지금 사업용 신용카드거든요. 그러면 3번 사업으로 넣으셔야 돼요. 이게 사업용 신용카드라는 뜻이에요. 3번 사업. 그 다음에 공급자. 요 문제는 데이터가 맞을 거예요. 이거 맛있는 마트. 그 다음 카드 회원번호 보이시죠? 사업용 카드 번호가 문제에서 아까 제시가 됐잖아요. 사업용 신용카드는 서울카드 111. 그래서 넣습니다. 얘는 하이픈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냥 넣으면 붙어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공급가액이 227273. 복잡하지만 27273 그대로 넣습니다. 다 넣으셨으면 9월 5일 것도 할게요. 0905 현금 영수증이죠. 1번 현금. 그리고 거래처 이름 밝은 토너. 요거는 카드로 한 것이 아니라서 카드 번호 따로 안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 공급 가액은 80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것도 문제가 뒤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 넣어보시면 좋긴 한데, 결국 되냐 안 되냐만 구분하실 줄 아시면 되겠죠. 입력은 단순 입력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들부터는 되냐 안 되냐만 같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9-1번.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가 날짜 나왔고, 수령명세서 들어가야 되는 메뉴 나왔고, 당사는 신한카드를 사용한다. 사업용이란 말 동그라미 치고, 현금 지출은 현금 영수증을 수령한다. 현금 영수증 체크하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7월 15일이 가능한가? 자, 카드 결제 줄 긋고, 괄호 안에 세금 계산서도 줄 긋습니다. 지금 두 개 동시에 받았다. 이러면 우선순위는 세금 계산서에 있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류에는 넣으시면 안 된다고요. 세금 계산서로 처리해야 되니까 X.
자, 그 다음 사무실 복합용 토너, 복합기 토너 이상 없고 현금 영수증 잘 받았죠. 그럼 요건 O. 요건 이따가 이 날짜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9월 14일의 문제는 접대 목적 줄 거세요. 불공사유입니다. X. 그 다음 대표이사 부산 출장 KTX 줄 거세요. 운송업이죠. X. 결론 8월 10일 것만 입력한다. 됐나요? 자, 이런 것들은 뭐 입력은 나중에 따로 가서 하세요. 70-1번 가겠습니다. 자, 날짜 나왔고요. 문제 유형이 지금 반복되는 거를 잘 보시고 우리 지금 목적은 그거예요. 맞냐 틀리냐만 보시면 됩니다. 그 유형에 익숙해지자는 거예요. 카드는 삼성카드 1, 2, 3, 4, 5, 6, 7, 8, 9, 10. 요거는 나중에 카드면 요거를 아까처럼 넣으시면 되겠죠. 그것만 기억하십시다. 자, 그럼 4월 1일부터 갑니다. 본사 회의 커피 이상 없어요. 카드 이상 없고요. 이건 O. 신입 사원 명함 제장 이상 없고 현금 영수증 잘 받았네요. O. 세 번째 거래처 직원 O예요, X예요? X. 접대는 불공사유니까 X. 사무실 프린터 토너 교체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상 없죠? O. 지금 OX 잘 따라오고 있죠? 거래처 방문 택시비비 일단은 택시비 운송업 X 됐죠? O는 4월 1일, 4월 4일, 5월 14일 자, 힘을 내십시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59-1번 문제는 뭐 똑같고 이제 OX 갑니다. 4월 3일 항공권 줄 거고 OX 뭡니까? X. 4월 15일 사무용품 이상 없고요. 신용카드도 이상이 없네요. 이거는 O. 5월 20일 접대 보이시죠? X. 그다음 업무용 컴퓨터 영수증도 신용카드 잘 받았습니다. O. 됐죠?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반복되는 것들만 잘 하시면 되고요. 지금 4점이죠, 문제가. 하나 맞추면 돼요. 하나 맞추면 부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넣었으면 1점, 안 넣을 거 안 넣었으면 1점. 아마 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명확한 그 채점 기준이 없긴 한데 그 사람들이 안 알려주거든요. 자, 57-1번. 이제 요 챕터는 마무리입니다. 뭐 KTX 보이시죠? X. 그 다음에 사업장 난방용 신용카드 이상 없죠? O.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뭐였었던 거예요? 불공. 그러니까 X. 그 다음 직원회의 영수증 이상 없습니다. O. 자, 뭐 이제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냥 막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50분에 딱 끊고 싶어가지고 지금 50분 만에 끊어질 것 같긴 한데.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동 발행금 액지개표 갑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 줄 거 넣으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는 발행이죠. 얘는 내가 물건을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신용카드를 끌던지 현금 영수증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지금 나는 매출을 했네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2013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2018년으로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었는데 요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밑에 발행 금액 집계표 띄우고, 자, 얘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그 꼴을 좀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우선 날짜부터 넣겠습니다. 날짜는 일기 예정이니까 7, 8, 9죠. 넣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넣는지 잘 보십시다. 먼저 신용카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세 가지의 거래를 다 보신 다음에 신용카드로 상대방이 결제한 게 뭐 있는지를 한번 먼저 찾아보시고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490만원 여기 있죠. 동그라미.
두 번째는요, 880만 원 있죠. 동그라미. 이 두 개 다 이제 상대방에게 카드 결제를 받았고 나는 카드 명세서를 준 거예요. 됐죠? 두 개를 합쳐보시면 얼마입니까? 137만 원. 되나요? 두 개 합치면 137만 원이 되죠? 1370만 원. 그 금액을 지금 어디에 넣는지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과세 매출분 매트릭스예요. 신용카드 요 부분 지금 클릭이 되어 있는 요 부분에다가 1370만 원 넣었습니다. 다 부가세 포함된 가격으로 넣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공급가액 세액을 구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싸리 합쳐진 금액을 넣는 거죠. 두 번째 해볼까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거래만 한번 찾아보세요. 현금 영수증 550만 원 찾으셨어요? 요 위에 있는 거 얘예요. 예, 맨 위에 있는 거 현금 영수증이죠. 여기도 있는데요. 요건 현금은 안 돼. 현금 영수증만. 그래서 550만 원을 넣으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 지금 요 부분 다 넣었고요.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칸이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세금계산서 발급칸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는 거는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요 세 가지 거래가 있었거든요. 이 중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메뉴는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메뉴 이름을 잘 보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액 금액 중에서 라는 말 보이세요?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를 받았는데 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 중에서 뭐 했냐면 세금계산서도 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상대방이 카드 끌고 가지고 카드 영수증도 나간 상태인데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 해서 세금계산서를 준 상태라고요. 그럼 이 두 가지는 이중으로 내가 세금을 낼 필요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적는 거예요. 이중으로 되는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490만원 얘가 바로 이중으로 되는 부분인 거죠. 왜냐면 이때는 세금계산서도 줬고 그 다음에 카드 부분은 490만원 이거든요. 이해가세요? 지금 중복되는 부분을 찾은 거예요. 자, 우리 490만원을 요 밑에다가 넣습니다. 혹은 이제 계산서 발급도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컨셉을 한번 또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나마 나온 문제가 56-3번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만 푸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아마 응용이 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뭐 지금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챕터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활용 패자원 요금하고 마칩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선 수정을 좀 할게요.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 109분의 부를 110분의 10으로 좀 고쳐주세요.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숫자가 바뀐 것 같아요. 110분의 10으로. 이 부분입니다. 우선은 컨셉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재활용 자원, 그리고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있다. 보통은 이제 고물상이나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이거나 비사업자인 개인, 이 사람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재활용 패자원을 혹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내가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나 가공을 다시 해서 파는 거, 고쳐서 파는 거죠. 고쳐서 파는 경우. 그러면은 취득할 때 매입세 공제를 일단은 보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라는 말은 이 사람들한테 내가 물건을 사와도
세금 계산서 영수증을 못 받아내니까 공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나 중고자동차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혜택을 좀 주겠다는 거예요. 영수증 못 받아도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라면 공제 어느 정도는 해드릴게요. 혜택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 수집업자들은 103분의 3만큼의 혜택을 주겠고,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은 그 사람들 중고자동차 샀다가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110분의 10을 공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세금 받아내려고 그런 거예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은 팔 때 세금 내라는 뜻이에요. 공제해 줄 테니까 세금 내라.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71-1번. 당사는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를 일단 체크하신 다음에 공제율이 보시다시피 103분의 3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재활용 폐자원 수집업자는 103분의 3. 그 다음에 일단 그 다음 53-1번도 바로 볼게요. 자, 이 사람 보시면 분명 이 문제는 특징이 그거예요. 나는 재활용 폐자원 사업자입니다라는 말 자체가 없죠. 그렇다고 중고매매업자란 말도 없죠. 그러면 밑에 있는 품명들을 보시면 돼요. 고철, 비철, 고철. 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활용 사업자 103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일단 퍼센테이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71-1번 문제 바로 읽어볼게요.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이다.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 이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것도 있는 거 그대로 메뉴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손이 끄고 재활용 폐자원 여기 있고, 날짜는 2기 확정 10, 11, 12 거래처. 자, 거래처 요것도 임의로 넣으세요. 지금은 없으니까. 그 다음 증빙서류 위에 보시면 영수증이라 보이시죠? 적힌 거 그대로 찾아가면서 넣는 겁니다. 품명, 고철, 수량 200 그대로 갑니다. 차량 번호 없고 차대 번호 없고, 그 다음에 금액 465 465만원 넣었고요. 공제율은 아까 1번 103분의 3 넣었습니다. 자, 메뉴가 옆에 보면 또 취득일자도 있네요. 요거는 우리가 2018년도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매출액 예정분 이런 거 넣는 칸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넣을게요. 우선 예정분 매출액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씩 넣어볼게요. 5,800 그 다음에 6,300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넣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좀 넣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넣느냐 하면요. 세금계산서 부분은 자, 여기 세금계산서라는 칸이 있었죠. 그리고 금액이 총 2개 합치를 보세요. 이 2개를 한번 합쳐보시면, 왜냐면 이 메뉴 이름이 보세요. 단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확정, 예정으로 나눠가지고 매출액을 넣었지만 뒤에 부분부터는 갑자기 단기라는 말이 시작되잖아요. 아까도 그랬죠. 단기면은 예정과 확정을 합치라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도 예정 4,300만원, 확정 5,200만원을 합치면 9,500만원이 되네요. 그렇게 일단 넣었습니다. 9,500만원. 그 다음 여기 영수증 등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단기에 영수증 등, 그러니까 현금, 여기서는 영수증, 말 그대로 영수증 등을 이용해서 매입한 게 뭐가 있냐?
일단은 방금 넣었던 465만원 이거 되죠? 그 다음에 요게 추가 자료 보시면 예정 신고 때는 없대요. 그 말은 요 금액만 단기에 매입한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65만원 이렇게 넣습니다. 됐나요? 자, 기본적인 거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53-1번 문제는 좀 매우 오래전 문제긴 한데, 이때는 미션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단순 입력만 하는 게 아니라 메인 매출전표를 어떻게 넣고 저렇게 넣고 하는 그러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점수가 3점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제가 그냥 알려드리고자 한다면 일단 제 수업 스타일상 이런 거는 그냥 방금 한 것처럼만 넣으세요. 이거 53-1번은 방금 우리가 넣었던 것처럼만 입력을 좀 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자, 이거 내려볼게요. 여기 이런 거 적혀 있어요. 메인 매출전표에 적여번호를 포함하여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메인 매출전표도 입력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안 해 하면 돼요. 안 해,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어려워요. 이것까지 기억을 하려고 하면 부가가치세가 억수로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 옛날에 한번 나왔을 뿐이고, 방금 푸셨던 게 최근 경향이잖아요. 거기에서는 그냥 재활용 자원 넣을 수 있느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읽어보세요. 볼게요. 예정신고에 따른 뭐죠? 관련 증빙을 보세요. 계산서, 영수증 요 두 가지 있죠. 1번 계산서, 그 다음 영수증 보이시죠? 얘가 여기서 말하는, 보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만 재활용 폐자원세 공제를 해주겠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이 된 거는요, 여기서 공제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라는 다른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요거는 이제 X 치면 돼요. 요건 X. 하지만 7월 15일 거랑 8월 26일 거는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입력 방식은 아까 하셨던 대로 그냥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103분의 3이겠죠? 중고자동차 아니니까요. 그것만 해주세요. 그냥 메인 매출전표까지 가가지고 뭐 뒤지고 뽑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저도 모르겠고요. 일단은 굳이 아시고 싶으신 분은 53회 문제거든요. 유튜브 가서 전산세무 2급 53회 해설 이렇게 하면 딴 강사가 한 개 나올 거예요. 그거 보고 참고하세요. 굳이 하고 싶으시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 기출 문제 회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차 가셔서 그분들이 해설하시는 거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도 나와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안 해도 상관없겠다. 오늘 방금 배운 것만 입력하자. 그 정도만 하셔도 최소 뭐 1점은 안 받겠느냐 입니다. 됐죠? 자, 기타 서류로는 지금 보이시는 뭐 이런 서류들이 있지만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연습해 볼 필요는 없고, 혹시나 나오게 되더라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넣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옮겨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넣으십시오. 중간에 모르겠다고 그냥 넘어가지는 마세요. 그럼 부분 점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분 점수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스타일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반 했네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소득세법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